넌 어머니만 잘 모시면 되는 거야. 너는 뭘 더 바라는데? 어머니만 잘 모시면 된다더니 그 말 뒤에 숨긴 게 또 다른 가족이었다니요. 저는 정이 올해로 48살입니다. 남편 민수 씨와 23년을 함께 살았죠. 시어머니 병원비 영수증을 정리하다가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분명 제가 낸 돈인데 기록에는 다른 이름이 적혀 있더라고요. 서영이라는 여자. 처음 듣는 이름이었는데 남편 통장에서 그 이름으로 나간 돈이 수천만 원이나 되더군요. 내가 시어머니 똥오줌 받아내며 간병할 때 당신은 그 여자랑 아이까지 만들어놨단 말이야. 제 손이 떨려서 컵을 놓쳤어요. 23년. 그 세월이 다 거짓이었다는 게 믿기지 않았죠. 혹시 저처럼 남편의 배신으로 무너진 적이 있으신가요?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제부터 제가 어떻게 그 위선자의 가면을 벗겼는지 들려드리겠습니다. 새벽 4시 시어머니의 신음소리에 또 눈이 떠졌어요. 아이고, 아이고. 이 집에서 시어머니를 모신 지도 10년이 넘었는데요. 매일 새벽마다 반복되는 이 일상이 이제는 제 숨통을 조여오더군요. 어머니, 화장실 가셔야 해요. 제가 방으로 들어서자 80이 넘은 시어머니가 힘겹게 고개를 돌렸어요. 기저귀를 차고 계시지만 본인은 끝까지 화장실을 고집하시거든요. 80kg가 넘는 몸을 부축해 화장실까지 모시는 건 제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죠. 여보, 좀 도와줘요. 거실 소파에 누워있던 남편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아니, 내가 회사 가야 하는데 어떻게 도와? 당신이 알아서 해. 어머니 모시는 게 그렇게 힘들어. 그 말에 제 속이 부글부글 끓어올랐지만 시어머니 앞에서는 참을 수밖에 없었죠. 간신히 화장실 일을 마치고 나오니 남편은 벌써 양복을 차려입고 현관에 서 있더라고요. 오늘도 늦는다. 회식이야. 또요? 이번 달만 벌써 5번째인데. 내가 벌어오는 돈으로 어머니 병원비 되는 거 아니야? 당신은 어머니만 잘 모시면 돼.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야? 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집안에 울렸어요. 제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툭 끊어지는 느낌이 들더군요. 오전 10시 신우이가 찾아왔죠. 한 달에 한 번 얼굴 비추는 게 고작인 사람이 올 때마다 하는 말은 똑같았어요. 언니, 어머니 얼굴이 왜 이렇게 수척해? 제대로 챙겨드리는 거 맞아. 은경 씨, 어머니 매일 새끼 다 차려드리고 약도 빠짐없이 챙겨드려요. 그런데 왜 이렇게 야위셨어? 혹시 언니가 귀찮아서 대충 하는 거 아니야? 제가 얼마나 억울했는지 아세요? 새벽부터 밤까지 시어머니만 돌보느라 제 밥 한 끼 제대로 못 먹는 날이 태반인데 신우이는 고작 한 달에 한 번 와서 트집이나 잡더라고요. 은경 씨는 어머니 병원비라도 좀 보태주면 안 돼요. 오빠 혼자 벌어서는. 뭐, 내가 왜 아들이 있는데. 게다가 언니가 집에서 놀면서 어머니 모시잖아. 그 정도는 해야지. 집에서 논다. 그 말이 제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어요. 신우이가 떠나고 나서 저는 이번 달 병원비 영수증을 정리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이상한 게 눈에 띄더군요. 분명 남편이 병원비 냈다고 했는데 제 카드로 결제된 내역이 있었어요. 게다가 영수증 한 장에는 서영이라는 처음 듣는 이름이 적혀 있었죠. 이게 뭐지?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매달 500만 원씩 번다고 했는데 통장에는 300만 원만 들어오고 있었거든요. 나머지 200만 원은 어디로 가는 걸까요? 저녁 9시 남편이 술에 취해 들어왔어요. 정희야, 나 피곤해. 그냥 자자. 민수 씨, 이 영수증 좀 봐요. 서영이 누구예요? 남편의 얼굴이 순간 굳더니 갑자기 화를 내기 시작했죠.
아니, 그런 쓸데없는 거 왜 뒤져?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당신은 어머니나 잘 모셔. 맨날 의심이나 하고. 정말 짜증나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못 잤어요. 23년을 함께 산 남편에게서 뭔가 숨기는 게 있다는 걸 직감했거든요. 제가 알고 있던 남편은 과연 진짜 제 남편이었을까요?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가 저를 부르셨어요. 며느라, 민수가 요즘 이상하지 않니? 그 한마디에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죠. 시어머니도 뭔가 눈치채신 걸까요? 앞으로 펼쳐질 진실이 두렵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더 이상 속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시어머니 말씀이 계속 귀에 박혀 있었어요. 민수가 요즘 좀 이상하지 않니? 그 한마디가 제 마음을 계속 건드렸죠. 그날 이후로 저는 남편의 사소한 행동까지 민감하게 느껴졌어요. 출근 시간, 퇴근 시간, 옷에 남은 낯선 향수 냄새. 예전엔 무심히 넘겼지만 이제는 전부 의심스러웠어요. 뭔가 감추는 게 있다는 느낌이었거든요. 월요일 오후 결국 은행에 갔어요. 가족 통장은 제 명의도 있으니 최근 거래 내역은 확인할 수 있었죠. 최근 석 달치 거래 내역 부탁드립니다. 은행원이 건네준 종이를 보는 순간 숨이 턱 막혔어요. 서영이라는 이름으로 매달 150만 원. 날짜는 항상 20일. 그리고 3년 동안. 말도 안 돼, 뭐야, 이게. 150만 원이면 시어머니 약값보다 많은 돈이에요. 저는 하루 한 끼 먹으며 시어머니 기저귀값 아끼던 사람이었는데 남편은 그 돈을 다른 여자에게 보내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집에 돌아오니 거실에 시누이가 와 있었어요. 이번엔 동네 아주머니 둘까지 끌고 와서는 절 보자마자 손가락질했죠. 언니, 어머니가 너무 불쌍해요. 이렇게 방치하면 어떡해요? 정희 씨, 시어머니 혼자 계시던데 요즘 너무 소홀한 거 아니야. 저는 당황해서 얼른 설명했어요. 아니요, 잠깐 장 보러 나간 사이에. 장보기는 무슨 치매시라면서요. 맞아요. 이렇게 간병하면 안 돼요. 이러다 큰일 나요. 그때 시누이가 주변을 두리번대더니 말했어요. 근데 오빠는 요즘 왜 집에 이렇게 없대? 회사 일이 많대. 제가 말하자 시누이가 이상한 얼굴을 했어요. 이상하네. 나 아까 강남에서 오빠 차 봤는데 여자랑 같이 타고 있더라.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제 귀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뇌가 멍해지고 손끝이 차가워졌어요. 시누이도 자기 말이 너무 나갔다 싶었는지 헛기침만 몇 번 하더니 서둘러 나가버렸어요. 그날 밤 11시 남편이 술 냄새를 풍기며 들어왔어요. 민수 씨, 오늘 강남 갔다 왔어요? 아니, 회사에 있었는데 왜? 대답이 너무 빨랐어요. 너무 자연스러워서 오히려 이상할 정도였죠. 저는 은행 거래 내역을 꺼내 들고 물었어요. 그럼 이건 뭐예요? 서영 누구죠? 왜 매달 150만 원씩 보내요? 남편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어요. 너 내 통장 봤어. 그게 중요한가요? 그 여자가 누구냐고요? 남편은 갑자기 소리를 질렀어요. 내 돈 내가 쓰겠다는데 내가 뭔데 참견이야. 전 하루 한 끼 먹으면서 어머니 돌봤어요. 근데 당신은 닥쳐. 어머니만 잘 모시면 되는 거잖아. 왜 쓸데없는데 신경을 써. 남편은 말끝마다 소리를 높였고 결국 방문을 쾅 닫고 들어가 버렸어요. 저는 시어머니 깨실까봐 입을 틀어막고 울었어요. 그 소리를 삼키면서 문득 깨달았어요. 남편이 말해온 어머니만 잘 모시면 되라는 말. 그건 사랑도 가족도 아니었어요. 저를 집에 묶어두기 위한 족쇄였어요. 새벽에 시어머니를 돌보다 남편 재킷을 정리하는데
주머니에서 영수증 한 장이 떨어졌어요. 해피키즈 유치원. 우리 동네엔 없는 곳. 처음 보는 이름. 150만 원. 서영. 유치원.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순간 제 온몸이 서늘하게 식었어요. 설마 아이까지 있는 거야?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23년을 함께 산 남편에게 또 다른 가족이 있었다는 걸. 저는 이제 더 이상 눈 감고 살 수 없었어요. 민수 씨, 이제 숨길 수 없을 거예요. 진실은 제가 밝힐 거니까. 해피키즈 유치원. 그 이름이 적힌 영수증을 들고 저는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어요. 그곳은 우리 집 근처에 없는 이름이었죠. 검색해보니 차로 30분 거리의 고급 유치원이더군요. 월 수업료만 200만 원. 제가 시어머니 간병하며 하루 한 끼 먹던 동안 남편은 그런 데다가 돈을 쓰고 있었던 거예요. 목요일 오후 결국 그 유치원으로 향했어요. 확인해야 했어요. 정말 제 남편에게 또 다른 가족이 있는 건지. 유치원 앞엔 하원 시간이었는지 젊은 엄마들이 아이들을 데리러 하나둘 모여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가슴이 툭 하고 내려앉았어요. 저도 아이를 낳고 싶었지만 남편이 늘 말했죠. 어머니 모시는 것도 힘든데 무슨 아이야. 그 말이 상처였다는 걸 이제 알겠더라고요. 그때였어요. 저 멀리서 익숙한 뒷모습이 보인 건. 민수 씨, 양복 차림의 남편이 유치원 문 앞에 서 있었어요. 아무런 망설임도 없이 그곳에서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죠. 곧이어 30대 중반쯤 돼 보이는 여자가 5살쯤 된 남자아이 손을 잡고 나왔고 그 아이가 남편을 보자마자 뛰어가며 외쳤어요. 아빠. 순간 제 다리에 힘이 풀려 그대로 주저앉을 뻔했어요. 아빠라니. 그 아이가 민수를 아빠라고 부르다니요. 남편은 아이를 가뿐히 안으며 그 여자와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제 눈엔 그 장면이 너무 평온하고 너무 행복해 보였어요. 제가 시어머니의 똥오줌 받아가며 허리가 끊어지는 줄도 모르고 버티던 그 시간. 민수 씨는 여기서 또 다른 가족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전화를 꺼냈어요. 진실이 필요했거든요. 증거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 눈물이 계속 흘렀어요. 제 청춘을 다 바친 세월이 이렇게 무너지는구나 싶어서요. 그날 밤 남편은 술도 안 마신 멀쩡한 얼굴로 들어왔어요. 민수 씨 오늘 어디 있었어요? 회사. 왜? 거짓말. 하루 종일 거짓말뿐인 사람. 해피키즈 유치원 맞죠? 거기 있었잖아요. 남편의 표정이 굳어버렸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죠. 그게 어떻게 알았어? 저는 말없이 휴대폰 화면을 보여줬어요. 아이를 안고 웃고 있는 남편의 모습. 그걸 보는 순간 남편은 아무런 말도 못했어요. 언제부터예요? 도대체 언제부터? 정이야, 이건 오해. 오해. 제가 시어머니 간병하느라 잠 1시간 제대로 못 잘 때 당신은 그 여자랑 웃고 있었어요. 아이가 아빠라고 부르던데요. 남편이 허둥지둥 손을 내저었어요. 정이야, 제발 어머니한테는 말하지 마. 어머니 충격받으시면. 저는 비웃음이 나올 뻔했어요. 이제 와서 어머니를 걱정한다고요? 평소엔 간병도 안 하던 사람이? 남편은 입을 꼭 다물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저는 그 순간 이상하게도 마음이 차갑게 가라앉았어요. 분노를 넘어서 사람에 대한 애정이 완전히 꺼지는 순간이 있더라고요. 그게 바로 그때였어요. 민수 씨, 이제부터는 제가 말해요. 당신은 그냥 답만 하세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바로 서영이란 여자에 대한 정보를 더 찾기 시작했어요. 통장 내역에 적힌 계좌번호로 나이와 주소를 확인할 수 있었죠. 강남의 오피스텔, 월세 200만 원, 유치원비 200만 원, 생활비까지 합하면 매달 500만 원. 아무리 계산해도 우리 집보다 더 집 같은 곳이 그 여자와 아이 있는 곳이었어요. 저는 손끝까지 차가워진 채로 중얼거렸어요. 민수 씨, 당신이 숨긴 진실. 이젠 내가 세상에 밝힐 거예요. 제가 무너지는 건 끝났어요. 이제 무너질 차례는 당신들이에요. 그로부터 일주일 뒤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동네 마트에서 장을 보고 있는데 옆집 김 여사가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죠. 정희 씨 남편 강남에서 젊은 여자랑 다닌다더라. 어머 정말. 그래서 정희 씨가 요즘 얼굴이 그렇게 어두웠구나.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벌써 소문이 났단 말인가요? 하지만 저는 모르는 척 지나쳤죠. 아직은 때가 아니었으니까요. 집에 돌아오니 시어머니가 거실에 나와 계셨어요. 요즘 들어 자주 방 밖으로 나오시더라고요. 며느라, 민수 요즘 왜 그렇게 늦니? 회사 일이 많대요, 어머니. 그래도 이상해. 예전엔 안 그랬는데. 시어머니의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어요. 뭔가 눈치채신 걸까요? 바로 그때 현관문이 벌컥 열리며 신우이가 들이닥쳤어요. 얼굴이 벌겋게 상기된 채로 말이죠. 언니, 이게 다 뭐야? 동네에 무슨 소문이 그렇게 파다해. 무슨 소문이요? 오빠가 바람났다는 소문 말이야. 언니가 제대로 내조를 못해서 그런 거 아니야? 제가 내조를 못했다고요? 그 말에 제 속에서 뭔가가 폭발했어요. 은경 씨가 뭘 안다고 그래요?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알기나 해. 뭐, 언니가 지금 나한테 소리 지르는 거야. 그래요, 소리 지른다고요. 시어머니 똥오줌 받아낸 적 있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기저귀 갈아본 적 있냐고요. 신우이가 당황한 표정으로 뒤로 물러섰어요. 제가 이렇게 나온 건 처음이었거든요. 그때 남편이 들어왔죠. 신우이를 보자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은경아, 내가 왜 여기? 오빠, 이게 다 사실이야? 오빠가 다른 여자 만난다는 거. 남편이 말을 더듬기 시작했어요. 아, 아니야. 그게 아니라. 오해야, 오해. 그럼 왜 동네 사람들이 다 아는 거야? 그게. 남편이 진땀을 흘리며 우물쭈물하는 모습이 참 한심해 보이더군요. 평소에 그렇게 당당하던 사람이 이렇게 초라해질 수 있다니. 시어머니가 지팡이를 짚고 일어서셨어요. 민수야, 엄마한테 솔직히 말해. 정말 다른 여자가 있는 거니? 어머니, 그게 아니에요. 정희가 오해를. 오해라고요? 제가 핸드폰을 꺼내 들었어요. 유치원 앞에서 찍은 동영상을 보여드릴 준비를 하면서 말이죠. 그럼 이것도 오해인가요? 아이가 당신을 아빠라고 부르는 것도. 순간 민수의 다리에 힘이 풀렸는지 비틀거렸어요. 신우이는 입을 벌린 채 아무 말도 못했고 시어머니는 충격받은 표정으로 소파에 털썩 주저앉으셨죠. 이게 무슨...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80이 넘은 노인이 받기엔 너무 큰 충격이었을 거예요. 그날 밤 민수는 집을 나갔어요. 신우이도 언니한테 미안하다는 말을 남기고 떠났죠. 저는 시어머니 곁에서 밤을 지새웠어요. 며느라, 그동안 고생 많았구나. 시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어요. 그 따뜻한 손길에 그동안 참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졌죠. 다음 날 저는 본격적으로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했어요. 남편의 카드 사용 내역, 통화 기록. 모든 걸 파헤쳤죠. 그러던 중 충격적인 사실을 또 하나 발견했어요. 서영이라는 여자도
민수가 유부남인 줄 몰랐다는 거예요. 그녀의 SNS에는 우리 아이 아빠는 해외 출장이 잦아서 라는 글이 있었거든요. 두 여자를 다 속였구나. 이제 남편의 거짓말은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었어요. 저는 서영에게 연락을 취하기로 결심했죠. 두 사람 모두 속은 피해자니까 함께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제가 전화기를 들었을 때 손은 떨렸지만 마음은 단단했어요. 이제 모든 걸 끝낼 시간이었으니까요. 서영과의 통화는 생각보다 길었어요. 정희 씨, 정말 민수 씨가 결혼한 사람이었다고요?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죠. 저도 마찬가지였지만 침착하게 말했어요. 네, 저와 23년째 부부예요. 시어머니도 계시고요. 그럼 제가 그동안 아이 아빠가 해외 사업 때문에 바쁘다고만. 서영의 울먹임이 들렸어요. 그녀도 철저히 속았던 거예요. 남편은 두 여자를 다 기만한 거죠. 서영 씨, 우리 만나서 얘기해요. 이대로는 안 되잖아요. 그렇게 우리는 만나기로 약속했죠. 다음 날 오후 강남의 한 카페에서 서영을 만났어요. 36살, 단정한 차림의 그녀는 제 예상과 달리 초췌해 보였죠. 정희 씨, 정말 죄송해요. 저도 몰랐어요. 서영 씨 잘못이 아니에요. 우리 둘 다 피해자인 거죠. 서영이 가져온 서류를 보니 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어요. 남편이 그녀에게 위조한 이혼 확인서를 보여줬다는 거예요. 심지어 가짜 도장까지 만들어서 말이죠. 저한테는 이혼한 지 5년 됐다고. 전처가 아이를 못 낳아서 헤어졌다고 했어요. 아이를 못 낳아서라니. 제가 아이를 갖지 못한 건 남편이 반대해서였는데요.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끌어올랐어요. 남편이 회사에서도 높은 자리에 있다고 들었는데 이런 일이 알려지면. 서영이 조심스럽게 말했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준비한 게 있어요. 저는 그동안 모아둔 증거들을 꺼냈어요. 통장 내역, 카드 사용 기록, 사진, 녹음 파일까지. 서영도 자신이 가진 자료들을 보여줬죠.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네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결심했어요. 더 이상 민수의 거짓말에 놀아나지 않기로 말이죠.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오니 남편이 와 있었어요. 며칠 만에 나타난 그는 완전히 망가진 모습이었죠. 정희야, 제발 용서해줘. 내가 잘못했어. 무릎까지 꿇더군요. 평생 그런 모습 한 번 본 적 없던 남편이 바닥에 엎드려 빌었어요. 용서요. 23년을 속이고도 용서를 바래요? 한 번만 기회를 줘. 서영이랑 정리할게. 아이도 뭐요? 버리겠다고요?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제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시어머니가 방에서 나오셨죠. 민수야.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아들을 바라보는 눈빛에는 실망과 분노가 가득했죠. 어머니, 저 좀 도와주세요. 제가 정신이 나갔었어요. 정신이 나갔다고 그게 변명이 되니? 시어머니가 지팡이로 바닥을 쿵 찍으셨어요. 평생 며느리한테 짐만 지우고 내가 한 게 뭐가 있니? 그것도 모자라 다른 여자까지. 어머니, 나가. 당장 이 집에서 나가. 남편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어머니한테 쫓겨난다는 게 믿기지 않는 표정이었죠. 바로 그때 서영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정희 씨, 내일 민수 씨 회사에 모든 자료 제출하기로 했어요. 저도 더 이상은 못 참겠어요. 저는 민수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내일이면 당신 회사도 모든 걸 알게 될 거예요. 준비하세요. 민수가 털썩 주저앉았어요.
완전히 무너진 모습이었죠. 그 꼴이 불쌍하기도 했지만 동정심은 들지 않더군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어요. 35년 만에 처음으로 제 삶을 되찾을 준비가 된 것 같았거든요. 시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죠. 며느라, 이제부터는 내 인생을 살아. 나는 너무 미안하구나. 그 말씀에 눈물이 났지만 이상하게 개운했어요. 폭풍이 지나가고 고요가 찾아오는 것처럼 제 마음도 차분해졌거든요.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날 거예요. 민수의 거짓된 삶도, 제 고통스러웠던 시간도, 그리고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겠죠. 다음 날 오전 10시, 민수의 회사 앞에서 서영을 만났어요. 준비됐어요? 서영이 고개를 끄덕였죠. 우리는 함께 인사팀으로 향했어요. 접수대에 봉투를 내밀자 직원의 표정이 굳어지더군요. 이건 민수 부장님 관련 자료라고요? 네, 전부 사실이에요. 확인해 보시면 알 거예요. 2시간 뒤 회사는 발칵 뒤집혔어요. 민수가 회사 법인카드로 서영의 생활비를 지원했다는 사실까지 드러났거든요. 횡령이었죠. 오후 3시 민수가 미친 듯이 집으로 뛰어들어왔어요. 정희, 내가 감히, 너가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얼굴이 새빨갛게 상기된 그는 거의 울부짖다시피 소리쳤죠.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요? 그건 제가 할 말이에요. 내가 평생 벌어서 먹여 살렸는데 그걸 이렇게 갚아. 그 말에 제가 웃음이 나왔어요. 정말 뻔뻔하더군요. 당신이 벌었다고요? 제가 시어머니 간병하며 절약한 돈이 얼마인지 알아요? 병원비, 약가, 기저귀값. 전부 제가 아껴서 낸 거예요. 남편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어요. 이제야 자신의 처지를 실감하는 것 같았죠. 바로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동네 사람들이 몰려들어왔어요. 소문이 삽시간에 퍼진 거예요. 민수 씨가 진짜 이중 생활을 했다며? 어머, 정희 씨가 그동안 얼마나 고생했을까. 시어머니 모시느라 죽을 고생하는데 남편은 딴 살림을. 수군거리는 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남편은 고개를 들 수 없었죠. 완전히 무너진 표정으로 바닥만 쳐다봤어요. 그때 시어머니가 방에서 천천히 걸어 나오셨어요. 남편을 바라보는 눈이 떨리고 있었죠. 짐승만도 못한 놈.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분노로 가득했어요. 엄마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며느리한테 그 고생을 시키고도 모자라서.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남편이 무릎을 꿇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차갑게 돌아서셨죠. 이제 네 얼굴도 보기 싫다. 그 한마디가 민수의 숨통을 끊어놓은 것 같았어요. 그는 바닥에 주저앉아 흐느꼈죠. 평생 처음 보는 모습이었어요. 저녁 무렵 남편 회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즉각 해고 통보였죠. 법인카드 부정 사용과 근무 시간 중 무단 이탈이 확인됐다는 거예요. 정희야, 이제 어떻게 살아? 나 이제 끝이야. 민수가 절망적인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그 모습이 불쌍하기도 했지만 자업자득이었죠. 서영도 연락이 왔어요. 정희 씨, 저도 이제 정리하고 새 출발할게요. 그동안 고마웠어요. 그녀도 아이와 함께 고향으로 내려간다고 했죠. 민수는 모든 걸 잃은 거예요. 그날 밤 신우이가 찾아왔어요. 언니, 정말 미안해. 내가 그동안 너무 몰랐어. 은경이 제 손을 잡으며 울었어요. 오빠가 그런 사람인 줄 정말 몰랐어. 언니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미안해, 정말 미안해. 처음으로 신우이가 진심으로 사과하는 걸 들었죠. 다음 날 민수는 작은 가방 하나만 들고 집을 나갔어요.
갈 곳도 없이 떠나는 그의 뒷모습이 초라했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시어머니가 제 어깨를 토닥이며 말씀하셨죠. 이제 우리 둘이서 잘 지내보자꾸나. 며느라, 정말 고생 많았다. 저는 그제야 깊은 숨을 쉴 수 있었어요. 35년 만에 처음으로 제 삶의 무게가 가벼워진 것 같았거든요. 동네 사람들의 시선도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제는 모두가 저를 불쌍히 여기며 위로했죠. 그 누구도 더 이상 제가 시어머니를 소홀히 한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민수의 소식은 가끔 들려왔어요. 찜질방을 전전하며 일용직을 구한다고. 서영과도 완전히 끊어졌고 아이도 만날 수 없게 됐다더군요. 저는 이제 새로운 삶을 준비하고 있어요. 억울함과 분노로 가득했던 시간들이 끝났으니까요. 남편이 집을 나간 뒤 집안은 며칠 동안 조용했어요. 23년 동안 그 사람의 그림자가 늘 붙어 있었는데 막상 사라지고 나니 이상하게 숨이 조금씩 편해지더라고요. 며칠 후 남편 회사에서 다시 연락이 왔어요. 부장님 관련 내부 조사가 마무리됐습니다. 법적 조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 한편이 싸늘해지면서도 이상한 평온이 찾아왔죠. 그동안 저를 짓누르던 짐이 하나씩 내려가는 느낌이었어요. 동네 사람들의 시선도 완전히 뒤바뀌었어요. 마트에서 장을 보는데 김 여사가 제 손을 꼭 잡더군요. 정희 씨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 미안해요. 내가 너무 몰랐어. 예전 같았으면 눈물이 터졌겠지만 그날은 그저 조용히 웃으며 고개만 끄덕였어요. 제 억울함을 누군가가 조금이라도 알아준다는 게 그렇게 위로가 되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요즘 부쩍 말씀이 많아지셨어요. 며느라, 내가 잘못했구나. 그동안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제야 알겠다. 그 손을 잡는 순간 마음 깊은 곳에서 묵은 응어리가 조금씩 풀어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뜨거워졌죠. 어머니, 이제 우리 둘이서 천천히 살아봐요. 서로 기대면서요. 그 말을 하고 나니 제 목소리가 떨리더라고요. 어머니는 고개만 끄덕이며 제 손등을 쓰다듬어 주셨어요. 며칠 뒤 서영 씨에게서 마지막 연락이 왔어요. 정희 씨, 저도 이곳 정리하고 내려가요. 아이에게 떳떳한 삶을 살고 싶어서요. 그 문자를 보는데 우리 둘 다 피해자였다는 게 다시 한번 실감됐어요. 누군가를 속이고 얽어매는 거짓말은 결국 이렇게 모든 사람을 무너뜨리는구나 싶더라고요. 어느 날 아침 저는 시어머니를 모시고 동네 공원을 걸었어요. 서늘한 바람이 불어오는데 마치 제 마음을 씻어주는 것 같았어요. 지금까지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감정이었죠. 나도 늦지 않았구나. 그런 마음이 스스로에게 처음 들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제 자신에게 조용히 다짐했어요. 누군가의 희생 위에 세워진 삶은 오래가지 못한다. 그리고 어떤 아픔도 결국엔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다. 저는 이제 제 삶을 다시 살아보려 합니다. 누구의 아내도 누구의 며느리도 아닌 그냥 저 자신으로요.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다음 속 시원한 응징도 놓치지 않으실 거예요.